자, 그럼 1차 시험을 접수하면서 우리가 함께 써야 되는 지원동기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지원동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간호사관학교 원래 내신으로 거의 학교장 추천에 있어서 내신의 영역이 크게 발휘가 되는 학교라고 했었는데, 그게 근 한 3, 4년 동안에 면접의 변별력이 커지면서 내신의 변별이 좀 줄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늘고 있는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공식 문서가 바로 지원동기서예요. 지원동기서를 통해서 본인이 간호장교로서,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장교로서, 이게 중요합니다. 간호장교로서의 꿈의 진솔함을 어필할 수 있고, 즉 나는 진성군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어필할 수 있고, 또 예비장교로서 자신의 능력, 리더십과 혹은 뭐 봉사, 자질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또한 심화 질의나 사실 검증의 대상이 되기도 해서 분위기를 나쁘게 끌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뭔가를 써놨는데 굉장히 자기가 하는 말과 지원동기서의 말이 벨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좀 믿기에 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혹시나 진짜 이거 했어? 라고 하는 의도로 심화 질의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지원동기서와 쓴 말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 공식 문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겠네? 이거 다르네? 라고 해서 면접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동기서를 잘 쓰고 그거를 잘 머릿속에 담고 가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원동기서를 작성하기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은, 솔직하게 작성해서 나중에 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았을 때 배치되는 게 없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불리한 이야기를 밝힐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의 성격이 좀 소심하다면 난 성격이 소심한 편이라서 이러저러했다,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묻는다면 혹시나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굳이 내가 마이너스가 될 요인을 먼저 밝힐 필요는 없다. 자, 또 한 가지, 공식 문서이니까 분량을 엄수하고 여러분들이 쓰는 어떤 서로 간에 이제 또래 집단에서 쓰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나 어휘에 주의해서 반드시 격칙을 갖춰서 써라. 말도 이왕이면 반말이 아니라 뭐뭐 했다, 뭐뭐 했다가 아니라 뭐뭐 했습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쓸 것. 자, 부정적인 표현과 진부한 표현들. 이 지원동기서를 보는 면접관들은 지원동기서 내 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 거를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겹치는 표현들이 많아요, 거기서. 그러면 읽다가도 비슷하네, 이렇게 되겠죠. 이 안에서 자기의 특징을 드러내고 읽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부한 표현은 되도록 하지 말고 고민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지.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가독성 좋게 쓸 것. 주로 두 갈식으로 쓰는 것이 가독성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의 개요를 한번 잘 세워보고 그 개요에 맞게 가독성 좋게 쓸 것. 혼자서 작성하지 말고 타인의 눈으로 점검을 받을 것. 내 글은 내 새끼니까 내가 썼을 때는 완벽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단점을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특히나 어른들,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안 좋은 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타인의 눈으로 점검받고 교정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좀 반복하면서 잘 다듬은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성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것. 말씀드렸듯이 작성 내용과 실제 면접의 내용이 다르면 문서의 진실성을 의심받게 돼요. 그러면 면접이 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을 내가 다른 답변을 하지 않게끔 반드시 잘 숙지할 것. 그 밖에 사관학교에서 강조하는 기재 금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쓰지 말란 얘기를 굳이 쓰면 안 돼요. 기재 금지 사항을 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잘하면 탈락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 금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꼭 준수할 것. 자, 그러한 기재 금지 사항들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원 동기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본인이 작성해야 되고 당연하죠.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되게 써라. 당연합니다. 다만 요게 핵심인데, 허위 내용이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경우에 입학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그게 뭐냐? 가족이나 지인 등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이름이나 출신 고교, 아니면 직업, 직장, 직위,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돼요. 가령 아버지가 군인이라서 사관학교에 관심을 가졌다, 이거 안 돼요. 군인이라는 특종, 직종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근데 많은 학생들이 사실 부모님이 군 쪽에 있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군인을 꿈으로 갖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 간접적으로 좀 돌려서 써야죠. 진짜로
계기가, 내가 동기가 그러하다면.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좀 군인들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순화해서 쓰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공인 어학 성적이나 교회 수상 실적 혹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뭐 도서 출간이나 해외 활동 실적 이런 것들은 쓰지 말아라. 즉, 뭐 사교육 유발 요인이 심한 것들, 즉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은 평가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 아예 쓰지도 말아라. 이거는 사실은 상한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와 또 동일하죠. 그렇죠? 이런 걸 굳이 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지원 동기에서 문항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자, 그 전에 간호사관학교 지원 동기서의 특징은 다른 사관학교는 2개의 문항에 1000자, 2000자 정도를 요구하는 반면에 간사는 3000자를 요구해요. 쓸 내용이 많다는 건 지원 동기에서 쓸 때는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나를 자랑할 포인트를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만큼 쓸 양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고역이죠. 하지만 쓸 게 많은 친구들한테는 이것만큼 또 자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게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특징이 좀 있고 어쨌든 3개의 문항인데 다른 사관학교가 2개의 문항으로 조금씩 바뀌어온 거를 고려한다면 간호사관학교도 언젠가 좀 2개의 문항으로 축소해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3개 문항. 자, 첫 번째 문항은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써라. 그리고 사관생도나 간호장교로서 앞으로의 진로 계획과 포부를 써라. 크게 보면 2가지죠. 작게 보면 4가지입니다. 지원 동기, 노력. 그 다음에 진로 계획과 포부. 이 4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쓰라는 거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는 계기를 위주로 기술하는 게 좋겠죠. 언제 무슨 계기 때문에 군인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동시에 어떤 계기 때문에 간호사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군과 간호를 합친 간호장교를 알게 되었고 이때 이런 좋은 점을 봐서 간호장교의 꿈을 완전히 확장하게 되었다. 이런 플로우 상에서 변곡점들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면접관이 듣기에는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기울인 노력은 크게 1차 시험 통과를 위한 학업적 노력, 그리고 장교로서 대한민국의 장교와 간호사로서 인성이나 자질을 닦은 노력, 그것도 노력의 일종이죠. 그렇죠? 혹은 군인으로서의 체력을 닦은 노력,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강조했을 때 나의 어떤 군인으로서의 적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지를 판단해서 글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 2개를 합쳐서 한 500에서 600자, 한 300자, 300자 정도를 기술하고 나머지 400자를 요 진로 계획과 포부. 그래서 진로 계획과 포부는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자신의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간호사관학교에 이런 동아리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동아리 꼭 들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간호장교가 돼서 군인으로서 체력을 열심히 키울게요 보다는 이 동아리 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훑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써라. 포부는 좀 더 큰 그림이고 계획은 좀 작은 그림이죠.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간호장교가 되고 싶다. 사람의 마음까지 안아줄 수 있는 간호장교가 되고 싶다. 이거는 포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서 진로 계획 속에서 이런 심리학 관련된 이런 걸 듣겠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그 플러스 간호학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이 나오겠죠. 계획은 조금 더 구체적인 거, 포부는 좀 더 큰 거. 이 2개가 연관성 있게 기술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치관 분야.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를 통해 변화는 좀 무엇인지 가치관과 연결해서 써라. 이것도 2개예요. 가치관이 무엇인지 써라. 그러니까 하나, 나머지 하나는 그 가치관이 드러났었던 힘든 일 극복 상황 하나. 이렇게 2가지를 잡고 쓰면 되겠습니다. 힘든 일 극복 하나만 가지고 1000자를 채우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므로 가치관에 관련된 얘기를 한 3에서 400자 정도를 쓰고 나머지 한 5에서 600자 정도를 요 사례를 쓰는 게 좋겠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짜 뭐 극심하게 엄청난 뭐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의 일상 속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거를 가지고 써도 좋습니다. 너무 특별하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포장만 잘 되면 돼요. 가치관과의 연결만 잘 되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관련 경험.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써라. 이건 결국 뭐 쓰란 얘기냐? 리더십 경험, 그리고 봉사활동 경험을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리더십 경험과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서 경험 속에서 군인과 간호사로서 뭘 느끼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보면 최소한 간호사관학교의 지원동기서에서는 최소한 한 3개 정도의 사례는 필요합니다. 학생부 잘 뜯어보면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지원동기서를 작성할지를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